안녕하세요. 써니 방문 요양 실무 노트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우시죠? 네. 저희도 덥다 보니까 제가 두 번째 시간이 조금 늦어졌는데, 오늘은 방문 요양 지표 2번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상담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신설되었던 부분이라 지금 많이들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조금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라 제가 조금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번 평가에서는 그 단순한 상담 일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든 요양사를 대상으로 분기별 상담을 했는지, 상담 내용이 실제 직원의 근무 환경이나 건의 사항을 잘 담아내고 있는지, 그리고 조치가 있었다면 30일 이내에 처리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자,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에 대해 정기적인 상담을 실시하는 거고요. 점수는 총 4점짜리입니다. 방문 요양과 방문 목욕에 적용이 되는 지표이고요. 어, 이 영상을 혹시 함께 하시는 분들은 그 공단에 들어가면 요 평가 지표서가 있거든요. 요 교재를 한번 이렇게 출력을 하셔서 같이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들으시는 것보다도. 평가 방향을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평가 방향을 보면 파란 네모 칸안에 있는 겁니다. 직원에게 정기적인 상담을 실시하여 근무 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평가 기준을 보시면요. 작은 동그라미 1과 2가 있는데요. 1은 2.5점이고요. 작은 동그라미 2는 1.5. 이렇게 합산해서 4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1번만 만약에 관리를 했다 하면 2.5점만 받는 거죠. 4점 중에. 그런데 이 조치사항까지 다 잘 되어 있다 하면 4점을 받으시는 겁니다. 작은 동그라미 1번 기관에서는 모든 요양보호사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상담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 필수 사항에 보면 상담 일시, 그 다음에 상담 방법, 이 방법은 대면과 유선만 가능하죠. 그 다음에 상담 대상자명, 상담 내용, 그 다음에 조치 필요 여부와 2번을 보면 상담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을 연 1회 이상 기간 운영 등에 반영한다입니다. 여기에서 밑에 보면 확인 방법이 있죠. 기준 1은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평가 기준. 자, 시설장 이하 즉 직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시설장 또는 사회복지사가 요양보호사를 관리하기 위해서 여기서 키워드는 모든 요양사입니다. 모든 요양사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상담을 실시하는지 무엇으로 기록으로 본다는 거죠. 일부 요양사만 상담해서는 안 되고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요양사를 대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기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3개월마다 시작이 되겠죠. 기관에서 매 분기 말이 되기 전에 전체 요양사의 명단과 상담 완료 여부를 대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일지만 개별적으로 이렇게 보관해서 관리를 하다 보면 직원을 누락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상담 관리 대장을 만들어서 분기별로 실시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도 제가 잠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직원 상담 일지라고 하여 지금 4월에서 6월 2분기의 상담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전체 인원을 가지고 상담을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를 하면서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상담 일지에 여기 필수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담 일시, 상담 방법, 상담 대상자명, 그다음에 상담 내용, 조치 필요 여부가 있죠. 저희 쪽을 조금 살짝 보여드리면 이름을 가리고 보여드리면 이렇게 상담 방법이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담 직원명, 그 다음 우리가 상담해야 되는 요양사명 해서 상담 내용이 있고, 조치가 필요한지, 그럼 저희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조치를 했는지, 조치 날짜,
조치네요. 이렇게 해서 저희는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정되는 상담 방법이 아까 뭐라고 했죠? 유선과 대면. 그래서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상담을 한 것은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꼭 유선과 대면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모든 요양사라고 했는데요. 신규 직원은 좀 다르죠. 신규 직원은 급여 제공을 시작한 월이 포함된 분기가 아니라 그 다음 분기부터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쌤이 5월에 입사를 하셨어요. 그러면 2분기에 해당이 되죠. 2분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분은 언제부터 상담을 하시면 되죠? 3분기부터 하시면 되죠. 그래서 7, 8, 9 중에 상담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신규 직원인 경우에 사실은 더 많은 신경이 쓰이죠. 실제 업무를 적응시키기 위해서 뭐 초기 상담도 해야 되고 또 업무 안내를 또 해드려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좀 별도로 기관에서 운영을 하시면 직원 관리에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신규 직원이 있으면 퇴사자가 있겠죠. 퇴사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매뉴얼에서 여기 사례를 보면 예를 들어 퇴사일이 2026년 7월 16일이다. 그러면 근데 평가가 7월 23일에 왔다. 이렇게 되면 1분기, 2분기, 1월부터 3월, 그다음 4월부터 6월은 있어야 되겠죠. 근데 7월 달 분기는 아직 상담 전이니까 이때는 없어도 인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단 주의할 점이 이 퇴사자가 기간 안에서의 퇴사자로 인정을 보는 게 아니라 시군구, 우리 희망이음에 퇴사 처리가 되어 있는 직원이어야 되는데, 우리 사무실에서는 퇴사로 인정을 했는데, 희망이음에 퇴사 신청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상담 일지가 없다. 인정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주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그다음 또 어떤 내용을 작성해야 될지가 또 여러 가지가 좀 어려운데요. 여기서는 지금 근무 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건의사항에 대한 내용, 그래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짜 많은 기관들이 혼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도 이 부분 때문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많은 이렇게 시행착오가 있었는데요. 이런 말이 좀 있었어요. 직원 상담을 하는 것 중에 수급자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안 되나.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수급자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평가자님은 수급자라는 말이 들어간 것을 보고, 이건 수급자를 위한 상담이지 요양보호사에 대한 상담이 아니다라는 또 평가를 받은 기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또 여러 가지 좀 알아본 바, 수급자란 단어가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상담의 중심이 수급자의 상태 보고가 아니고, 우리 상태 보고는 상태 변화 기록지에 작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수급자의 상태 보고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수급자를 돌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겪는 근무상의 환경의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건의사항, 이런 것들을 작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수급자가 보행이 불안정하여 낙상 위험이 높습니다. 라는 상담을 했어요. 그럼 그 내용을 만약에 이렇게만 적었다라고 하면 이 지금 수급자의 상태를 보고한 거죠. 수급자가 보행이 불안정하여 낙상 위험에 있다. 이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요양보호사의 근무 환경이나 건의사항이 좀 충족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어떻게 작성하면 더 좋을까? 이렇게 작성하면 조금 더 좋습니다. 수급자의 보행이 불안정하여 이동을 보조하는 과정에서 요양보호사가 신체적 부담과 낙상 사고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다. 안전한 이동 보조 방법에 대한 교육을 요청한다. 이런 내용인 거죠. 조금 왜 비슷한데 좀 다르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평가가 좀 디테일함을 보는 것 같아요. 예.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서비스 시간이 촉박하여 기록 작성하고 이동 시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상담한다. 그래서 서비스 제공 및 이동 동선을 위해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보호자와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업무 범위를 벗어난 요구가 반복되어서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다. 기관에서 보호자에게 서비스 범위를 다시 한번 안내해 주기를 요청한다. 우리 사실 이런 게 실제의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겪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글로 표현하는 게 익숙하지 않았고, 글로 표현하는 게 좀 어렵다 보니까 이게 좀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우리가 난감해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상담 내용에는 직원이 현장에서 겪는 키포인트죠.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 건의사항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자, 그럼 인정되지 않는 상담 기록은 어떤 걸까요? 상담 내용을 다음과 같이 작성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이사항 없음, 지난달과 동일함, 문제없이 근무하고 있음, 별다른 건의사항 없음. 너무 성의 없죠. 네. 이런 사항들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상담을 좀 구체화하여 하고, 표현도 조금 구체화해서 하는, 우리가 글쓰기를 정말 잘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는 제가 짧게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 현재 좀 길게 썼어요. 이 내용 나 그렇게 짧게 안 쓰고 좀 길게 썼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현재 서비스 시간과 이동 거리는 적정하며 근무 시간과 관련한 어려움은 없다고 함. 음, 보호자 및 수급자와의 의사소통도 원활하며 현재 근무를 계속 유지하기를 희망함. 이렇게 작성을 하면요. 어떤 항목을 확인했고 직원이 어떤 의견을 말했는지가 드러나죠. 그래서 상담 일지를 채우기 위한 형식적인 문장보다는 실제 어떤 문제를 질문을 했고 직원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직원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상담 내용을 작성할 수 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으로 작성을 해주는 것을 좀 권장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평가 기준의 2번의 작은 동그라미 안에 상담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연 1회 이상 기간 운영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반영 부분이 없으면 1.5점이 이제 깎이는 부분이 되는데요. 실제 기간 운영에 반영해야 하는 상황을 조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이런 것들입니다. 뭐, 근무 시간이나 방문 일정을 조정해 주는 거, 그다음에 이동 동선을 점검해 주는 거, 그다음에 보호자에게 업무 범위를 재안내하는 거, 낙상 예방이나 이동 보조 교육을 실시한다는 거, 필요한 뭐 보호 용품이나 안전 용품을 제공한다는 거, 보고 체계 또는 의사소통 방법을 개선한다는 거, 직원의 반복적인 건의사항을 기관의 교육이나 운영회의에 반영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인데요. 만약에 뭐 교육이나 물품 제공을 했다는 결과만 보관해서는 좀 부족하다고 합니다. 어떤 직원에서 해당 의견이 나왔고 그 결과 어떤 조치를 했는지가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직원과 상담을 했어요. 조치 여부를 확인했어요. 그래서 조치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럼 조치 계획을 짜야 되겠죠. 그리고 실제 조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 기록이 이게 흐름이 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조치는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예산 문제로 뭔가를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해야 되는데, 상담 안에 그건 일어났지만, 이번 분기에 저희가 예산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하면 조치가 조금 일어나지 못할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는 예산 확보 후에 구매 예정이라든지 보호자와 협의를 해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든지 대체 인력을 확보해서 근무 일정을 조정을 한다든지 교육 일정을 확정해서 실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30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지 못하더라도 왜 즉시 조치할 수 없었는지의 향후 계획을 기록으로 남겨놓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 1회 이상 실제 반영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 연 1회 반영은 전체가 되어야 합니다. 대상이 전체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만약에 분기별로 모든 상담을 했다 하더라도 상담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이 평가 기간 중에 이게 없다면 두 번째가 좀 인정받기 어렵겠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낙상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많았고 또 저희 기관에서는 낙상 사고가 일어났던 상황도 있었고 해서 이번 2분기 때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낙상 예방을 한다는 내용을 넣고 저희가 여기 직원 교육을 했던 내용과 그다음 참석자 명단 그리고 이런 사진까지 첨부해서 이렇게 2분기 상담 교육은 이렇게 마쳤고요. 3분기는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또 상담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제가 이번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공부한 내용으로 그냥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니까 제가 정답이라기보다 각 기관에서 조금 참고를 하셔서 각 기관에 또 어떤 소스들을 넣어서 더 좀 알차게 꾸며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표 2번의 핵심을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모든 요양사를 대상으로 분기별 1회 이상 상담해야 된다. 그 다음 상담은 대면, 유선 두 가지밖에 안 된다. 다음 상담 일시, 상담 방법, 상담 대상자명, 상담 내용, 조치 필요 여부가 항상 그 상담 일지 안에 있어야 한다. 특이사항 없음, 지난달과 동일하다라는 상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상담 내용은 요양사의 근무 환경과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조치해야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상담 결과에 따른 기간 운영에 대한 반영 사례가 연 1회 이상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언급을 안 했던 부분인데 지표 7번 직원 권익 향상 자료와 요게 중복이 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원 상담은 상담 일지를 그냥 작성했다 요걸로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표 2번 저랑 한 번 더 공부해 보시고 각자 또 공부를 하셔서 각 기관에서 준비를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표 3번 함께 읽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더운 날씨인데 열심히 화이팅 하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